26번의 내용은 뭐냐면 이거 뭐 어떻게 읽어야 돼? 셰틀렛? 어느 나라 사람이야? 한번 볼게. 셰틀렛이라는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프랑스의 매스메티션, 수학학자면서 그리고 피지스트, 물리학자입니다. 이 물리학자였던 읽는 거 에밀리 디 샤틀레 이렇게 읽는 거래요. 프랑스 수학학자면서 물리학자인 이 샤틀레는 월스본 태어났습니다. 끊어줄게요. 이제 BPP 형태로 나왔고요. 이제 수동이죠. 태어난 거는 이제 수동으로 가는 거니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보는 거죠. be born 하면요 어디로 태어나다라는 표현이죠. 파리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1706년도에 태어났습니다. 됐지?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베어라는 이 단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베어가요 얘가 새끼를 낳다라는 표현이야. 그래서 나진 해서 이제 태어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뭐 곰이란 뜻도 있고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일단 가볼게요. 듀어링은 뭐뭐 동안이죠. 자, 뭐뭐 동안이니까는 주어 동사가 나오지 않아서 전치사 듀어링을 썼고요. y를 쓰면은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는 이제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 동안에 그녀의 아버지의 도움 덕분에 도움과 함께인데 with가요 이렇게 도움 기술 이렇게 나오면 덕분에라고 해석해 주면은 조금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녀의 아버지의 도움 덕분에 어린 시절에 그녀는 be able to get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학적인 그리고 과학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교육은 대부분의 여자들이 그녀의 시대의 대부분의 여자들이 didn't receive 받지 못했던 수학교육, 받지 못했던 과학교육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1737년도에 그녀는 제출했습니다. 서브밋이라는 단어는요 제출하다라는 표현이고요. 여기에서의 페이퍼는요 종이가 아니라 이제 논문을 논문. 그녀의 논문을 뭐에 대한 논문이냐면요 불의 본질 본성. 불의 본질 본성에 대한 그녀의 논문을 제출했어요. 어디에 제출했겠죠? 컨테스트에 대회에 제출했습니다. 자, 스폰서 하게 되면은 얘가 후원하다라는 표현이죠. 스폰서. 후원하다라는 동사, 후원하다고요. 지금은 누구누구에서 프랑스 아카데미 사이언스에 의해서 후원을 받은 대회. 이렇게 하니까 수동태 형태로 왔죠. ing 하면 안 되겠죠. 컨테스트 대회에 제출했습니다. 불의 본질에 대한 논문을. 그리고 그러면 이거는 우리 한 단어로 바꾸면 뭐로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which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것은 출판되어졌습니다. 1년 뒤에 출판되어졌습니다. 발간되어졌습니다. 그녀의 책에서 Institution de Physics 이거죠. 이 책에서 에밀리 듀 샤틀레는요 설명했습니다. 뭐를 설명했냐면요 생각들을 설명했어요. 공간과 시간의 생각을 설명을 했어요. In a way, 방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어떤 방식? 대신 또 앞에 있는 way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is closer, 더 가까워지는 거야. To what understand in modern reality. relativity,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현대의 관계, 이게 선생님 뭔데요? 그래서요, 이거는 상대성 이론입니다. 다시 갈게. 샤틀레는요 설명했습니다. 공간과 그리고 시간에 대한 생각을 방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설명했냐면 더 가까운 방식으로. 우리가 현대에서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고 있는 방식보다도 더 가까운 방식으로 했습니다. What was common during her time? 그녀의 시대 동안의 그녀의 시대 동안에 흔했던 것보다
지금 현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더 가까운 방식으로다가 그 생각을 더 설명했어요. 그러니까는 좀 약간 진보된 방식으로다가 그녀의 시대 때보다는 훨씬 더 좋은 방식으로다가 현대에 가깝게 설명한 거예요. 그녀의 중요한 성취는 translate, 번역되어졌습니다. 번역했습니다. 그녀의 업적은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라고 하자. 뭐뭐였습니다.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 동명사라고 하자. 뭐뭐하는 중이다가 아니고 이삭 뉴턴의 프린시피아 인투 프렌치. 프린시피아라는 이 책을요. 프랑스어로다가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 Near her life, 그녀의 삶의 끝에쯤이니까 그녀의 삶의 끝에쯤에서 아이작 뉴턴의 프린시피아라는 책을요 프랑스어로 번역한 것이 그녀의 의미 있는 성취였대요. 샤틀레느의 작품은 was not,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녀의 시대에 인정받지는 못했어. 하지만 그녀는 이제는 기억됩니다. 뭐뭐로서,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녀는 지금 기억되고 있어요. BBP죠. 뭐로서? 상징으로서. 뭐의 상징? 인라이트먼트의 상징으로서인데, 인라이트먼트가 뭐냐면 얘가 계몽주의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라이트는 빛을 비추다라는 표현이고요. 인라이트는요 무슨 뜻이냐면은 얘가 깨닫게 하다라는 표현이야. 계몽주의가 됐죠. 그래서 계몽주의의 상징으로서 지금은 기억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노력인데 뭐에 대한 노력? 여자의 참여. 과학에서의 여성들의 참여에 대한 투쟁으로서, 그리고 상징으로서, 계몽과 상징으로서 뭐합니다? 기억되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프랑스 수학학자, 물리학자 에밀리 디 샤틀레에 대한 업적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주제는 뭐 요 정도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가 볼게요.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이제 본격적인 영어 지문이 좀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organizational이니까는 그 비유 포인트는 관점이고요. 얘는 조직적인이라고 해석할게요. 자, 조직적인 관점으로부터 보면, 이거 이제 관점이라고 그랬죠. 조직적인 관점으로부터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원 오브는요, 항상 뭐뭐들 중에 하나니까는 복수로 끝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가장 매력적인 예시들 중에 하나는 얘 친구가 주어가 될 겁니다. 조직적인 관점에서 가장 매력적인 예시인데, 어떻게 그 조직이, 어떤 조직이 아마도 포함할 수 있을까? 많은 다양한 형태의 문화를, 요거죠. 다양한 형태의 문화를 어떻게 포함하고 있지? 라는 그것에 대한 예시들의 가장 좋은 예시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인식하는 것입니다. 뭐를 인식하냐면요, 그 기능적인 오퍼레이션, 운영들을요. 다양한 디파트먼트는 부서로 갑니다. 부서. 다양한 부서의 그 기능적인 운영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조직 안에서.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좀 이제 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조직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시들 중에 하나인데, 뭐에 대한 예시냐면 어떻게 조직이 그렇게 포함하지? 많은 다양한 문화를 포함하지? 한 조직 안에는 다양한 문화들이 존재하지? 라는 것의 어떤 매력적인 예시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능적인 운영 방식들, 이 운영 방식이라고 할까? 운영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했을 때 다양한 부서들의 기능적인 운영 방식들을 인식하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어떻게 했든 간에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는 좀 별표를 치고 갈게.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돼. 얘가 뭐냐면 부서의 기능을 인식하는 거야. 을 인식. 기능적인 운영 방식을 인식한다는 얘기는 각각 부서가 있어. 뭐 총무부가 있고 인사부가 있고 무슨 부 있는데, 다양한 그 부서의 한 조직 안에서의 다양한 부서들의 다양한 운영 방식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서마다 운영 방식이 조금 틀릴 거란 얘기야. 한번 볼게. 이
다양한 부서들은 그리고 다양한 나눔들은 within 어떤 한 조직 안에서의 그 다양한 부서들과 다양한 그 분리 방식들은 will inevitably, 자, inevitably가 나왔는데 이 단어는요 피할 수 없은 이런 표현이야. 필연적으로. inevitable인데 inevitable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얘가 피할 수 있는 이란 표현이야. 형용사로다가. 근데 앞에 in이 붙었죠. 그래서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이 되는 겁니다. 불가피한. 그래서 필연적으로 불가피하게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봅니다. 다시. 한 조직 안에서의 그 다양한 부서들이나 그리고 다양한 어떤 이거 나눈 것들은 그치? 나눈 것들은 뭐 하게 되냐면 어떤 주어진 상황을 보게 될 건데 뭐로부터 보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그들 자신만의 편향되고 그리고 프리저디스 편향되어지고 이거 뭐랬지? 프리저디스 미리 판단하는 걸 우리 뭐라 그랬지? 선입견을 가진 퍼스펙티브 비유 포인트 대신에 쓴 겁니다. 관점이에요. 그들 부서 나름대로의 관점과 그들 간의 편향된 관점으로부터 주어진 상황, 어떤 상황을 뭐 한다는 얘기야?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 할게요. 한 디파트먼트와 한 부서와 그리고 이 부서의 구성원들은 will acquire, 습득하게 될 겁니다. 습득할 거예요. 뭐를 습득하냐면 터널 비전이라는 것을요. 자, 터널 비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터널 비전은 뭐냐면 이거야. 편향되고 선입견이 있는 관점을 터널 비전이라고 얘기했고 그것을 뒤에서 다시 꾸며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허락하는 거야, 허락하지 않는 거야. 그들을 허락하지 않아요. 뭐 하도록? 보도록. 여러 가지 상황들을 띵에 s가 붙으면 선생님이 뭐라고 해석하라고 했지? 상황이라고 그랬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그 상황들을 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터널 비전이야. 그 터널 비전은 결국은 편향되어 있고 선입견이 있는 관점을 터널 비전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왜냐하면 터널이라는 거는 좁은 통로를 통해서만 보겠지. 그러니까 이 바깥 세상을 볼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왜? 터널 비전이니까요. 바로 그 구조는 오르가니제이션, 그 조직의 바로 그 구조가 만들어내는데요. 갈등 상황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컨플릭트가 갈등이죠. 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바로 그 기관의 구조가 갈등을 만들어낸다는 얘기는 그 갈등의 원인이나 발생 지점이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뭐에 있다? 그 구조 안에 있다는 얘기지. 갈등 자체의 원인이 뭐가 되는가? 조직의 구조가 되는 거야. 조직의 구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는 거지 사람 때문에 발생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오케이. 그 초이스는 이제 선택이죠. 웨더는요, 뭐뭐인지 아닌지 둘 중 하나야. 이 whether 동그라미 치고요. 분명히 뒤에 뭐가 나올 거야? or가 나올 겁니다. 요겁니다. A or B가 될 거예요. whether or A, B. 여기가 A고 B. 둘 중 하나. 이렇게 갈 겁니다. 그 선택 뭐야? 그 구조가 메커니스틱인지 기계적인지 아니면 오르가닉은 뭐가 된 거야? 유기적인지. 그 구조가 기계적이든 아니면 유기적이든 그 둘 중에 하나를 그거를 선택하는 것이 캐네브 가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다 비를 한 게 아닌데 여기다 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가질 수 있습니다. 심오한 프로파운드가 심오한이란 표현이에요. 심오한 영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 심오한 깊은 이렇게 하면 돼. 깊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 갈등 관리에. 그러니까 갈등은 결국 사람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구조적인 그 조직의 구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 왜? 부서마다 편협한 또는 편향되어 있는 아니면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시야나 그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자기 나름대로의 그 관점 때문에 부서 간의 갈등이 벌어질 거라고. 그 얘기를 지금 여기까지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갈등 관리에 대한 얘기예요. 그 갈등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깊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그 조직을 우리가 선택할 때 이게 기계적인 건가? 아니면 유기적인 건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영향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 유형에 따라서 갈등 조정 방식도 달라진다는 얘기를 좀 내포하고 있죠. 그 기계적인 구조는 요거야. 기계적인 구조는 가지고 있습니다. 버티컬, 수직적인 히어로시, 위계 질서를 가질 수 있어요.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야. 수직적인 위계 질서라는 얘기는 뭐냐면 사장 있고 부장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밑에다가 쭉 내려오는 거지. 상명하복이죠. 많은 규칙들을 가진 수직적인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있고요. 많은 절차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수준의 관리를 가지고 있어요. 민벌부도 포함한 의사결정에 포함되어 있는, 의사결정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어떤 수준과 결정 그 과정과 많은 규칙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는 오르가닉 스트럭처 하게 되면 얘는 무슨 유기적 구조에서는요 좀 더 허라이즈널 합니다 라고 해서요, 수직적인의 반대가 뭐냐면 수평이에요. 수평. 좀 더 수평적입니다. 이 자체로 수평적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and there가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의사결정 과정은 덜 중심이 뭐예요? 덜 집중적이다. 센트럴라이즈가 집중하다라는 표현이니까 덜 집중적이고, 그리고 퍼져요. 뭐를 퍼져? 그 조직의 그 플레인인데, 이때 플레인을 퍼지는데 조직으로 썼네요. 요 플레인이 레벨 위에서 레벨 정도 수준 정도로 본 거야. 조직 전체적인 수준에 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랑 좀 반대인 거죠. 그 메커니스틱 기계적인 구조에서는 수직적인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은 많은 규칙들이 있고 많은 절차들이 있고 많은 수준의 그 관리가 있어.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라면, 이 오르가닉 스트럭처는요 의사 결정 과정이 굉장히 수평적이라서, 그래서 집중되지 한 곳으로 집중되지 않아요. 널리 그게 퍼져, 의사 결정 과정이. 그리고 퍼지는데 뭐야? 조직 전체적으로다가 그 의사 결정이 퍼져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주제 제목을 밑에서 적었지만, 그냥 뭐가 있냐면은 조직적인 구조의 영향이야. 그리고 뭐에? 부서 문화의 영향이야. 갈등과 그리고 의사결정. 갈등이 생길 수 있고,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그 조직 구조의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문이 조금 이제 어려운 지문이긴 했거든요. 지문이 조금 어렵긴 했는데 많이 읽어보고 잘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이제 작년에도 이제 기억이 났던 건데 30번 문제, 문맥상 판단 문제거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다 고쳐놔서 뭐 틀릴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대안은 뭐뭐에 대한, 이때 to는요 뭐뭐에 대한이야. 그 calm traffic, calm traffic인데 트래픽은 교통이고요. 교통을 진정시키다야. 그러니까 교통이 굉장히 복잡한가 보지. 교통을 진정시키는 것에 관한 대안, 그런 훌륭한 대안은 is 바로 뭐뭐입니다. 이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뭐를 제거해? 트래픽을 제거하는 거야. 차가 너무 막혀요. 차를 없애, 이 얘기입니다. 몇몇 도시들은요 리저브하고 있습니다. 리저브는 이제 보유하다, 보존하다라는 표현인데, 지금 리저브 다음에 밑줄 그을까? 뭐인데 여기에서 밑줄 그을까? 요거다. 몇몇 도시들은요 그 보존하고 보유하고 있는데 extensive network니까 어떤 연장된, 확장된, 광범위한, 이렇게 가자. 광범위한, 넓은 네트워크는요, 여기에서는 이제 도로망이라고 할게요.
그 도로의 길거리에 광범위한 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전거라든지 아니면 보행자라든지 페더스트레인 보행자 and 그리고 때때로의 서비스 비클이니까는 이제 서비스 비클은 이제 뭘 얘기하는 거지? 수시 서비스 차량이래요. 때때로의 서비스 차량은요,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앰뷸런스나 경찰 자동차나 소방차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이런 애들을 위한 그 차선과 길거리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치? 자동차를 없애기 위한 어떤 방법이 지금 제시가 된 거야. 몇몇 도시에서 자동차만 가는 길만 만든 게 아니라 자전거를 위한 길도 만들어 놓고 보행자를 위한 길도 만들어 놔서 좀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효과를 좀 보고 있나 보죠. 이것은 동기부여하다는 어떠한 사람들이 행동을 하도록 만들다니까 당연히 오형식 구조라서 지금 목적어, 목적 구어 형태로 나왔네요. 이것은 동기부여하는데 사람들이 여행하도록 해줍니다. 자전거를 타고 여행하도록 해줘요. 그럼 여행하다 말고 그냥 이동하다 정도가 좀 낫겠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도록 격려하고 장려하고 동기부여합니다. 뭐뭐보다는 차보다는. 지금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야? 자동차를 위한, 자전거를 위한 길도 만들고 보행자를 위한 길도 만들고 그리고 서비스 비클 이런 어떤 공공 업무 자동차의 길을 만들다 보니까 자전거로다가 여행하도록 자꾸 격려하고 장려하고 동기부여해. 뭐보다는? 자동차보다는. 콤마 동그라미 ing 밑줄 그리고 뭐뭐 합니다. 만들어. 길거리들을 더 안전하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안에 대한 어떤 예시가 나왔고 그거의 효과까지도 잘 나왔네요. 그 바이클들이 됨에 따라서 좀 더 인기 있게 되면서 한 도시에서 인기 있게 되면서 해서 이때 as는 뭐뭐 하면서 정도로 해석하자. 더 인기 있게 되면서 그 계획하는 사람들은 플래너니까 계획하는 사람들은 컨버트 했습니다. 자, 컨버트가 나왔어요? 그럼 동그라미 쳐봐. 일단 왜 동그라미 쳤냐면 컨버트는요 얘가 전환하다라는 표현이야. 바꾸다라는 표현이거든. 그러면 A를 뭐뭐로 전환하니까 당연히 뭐가 나올 거야? 여기 나오겠지. 2가 보였네. 장소를 잠깐만. 2가 아닌가? 이 2가 그 2가 아닌데? 그냥 전환하다라고만 했네. 얘 뭐뭐 하기 위해서라서 안 되겠다. 보통은 전치사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네. 가볼게. 그 계획하는 사람들은요 전환했습니다. 좀 더 오토모빌 레인들을요 여기 나오네. 좀 더 오토모빌은 자동차고요. 레인은요 아까 안 했는데 차선이란 표현입니다. 자동차 차선들을 바꿨어. 그리고 전체의 길거리들을 바꿨습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얘는 투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서가 되겠다. 그들 중 많은 것들을 accommodate가요. 자, 한번 적어볼게. accommodate 하면은 수용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동사로다가. 그 자전거들이 점점 더 인기가 많아지면서 그 도시의 계획자들은요, 자동차의 차선들을 바꾸고 전체 길을 바꿀 수가 있어서, 전환할 수 있어서. 뭐 하기 위해서? 그들 중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그럼 그들은 누굴 얘기하는 거야?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되겠지.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으니까 차선도 좀 자전거 도로로 바꾸고 길거리도 자전거 도로로 바꾼 거예요. nevertheless는 무슨 뜻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는 좀 약간 다른 의미가 나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더 많은 자전거 이용 가능한 도시들이 여전히 필요로 합니다. 모터 비클은 또 뭘 얘기하는 거야? 다 같은 단어의 반복을 피했을 뿐이야. 오토모빌 레인, 자동차 차선이면 모터 비클 레인도 자동차 차선이 되는 겁니다. 모터가 이제 자동차란 뜻이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더 많이 탈 수 있는 도시들은 여전히 필요로 하는데 자동차 차선을 필요로 합니다. 누구를 위한? 택시를 위한. 그리고 에머전시 비클이니까 긴급 자동차들을 위한, 그리고 딜리버리 트럭이니까는 배송 트럭을 위한 그런 자동차 차선도 역시 필요로 하기는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딜리버리 비클들은요 좀 더 자주
그 어니멀스의 타겟이 됩니다. 자, 어니멀스가 뭐냐면요. 반감, 미움. 배달 트럭은 반감, 미움의 어떤 목적 타겟이 되기도 해.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다가 필수적인 요소이기는 해요. 또 뭐뭐에 대한 making, 만드는 것에 대한. 뭐를 만들어? making city greener. 만드는데 그 도시를 좀 더 그리너하게 되면은 녹색으로 이렇게 하지, 더 녹색으로 하지 말고 영어에서는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좀 더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실제로. 빽빽하게 채워진 딜리버리 트럭은, 그래서 빽빽하게 타이트하게 채워진 포장된 딜리버리 트럭은 far more니까는 이때 far는요 거리가 뭐냐 아니라 이렇게 비교급 앞에 있으니까는 얘는 훨씬이라고 해석해 줄 거예요. much still even far라, 비교급 강조죠. much still even far라 한번 적어볼까? much still even far a lot. 다음에 이렇게 비교급이 나오게 되면은 얘네들은요 훨씬이라고 해석해 주는 친구들이죠. 자, 꽉 빽빽하게 꽉 가득 채워진 딜리버리 트럭은 훨씬 더 많이 효율적인 트랜스포터, 상품의 트랜스포터, 전달자, 배송자입니다. 운송수단입니다. 뭐보다는 몇몇 하이브리드보다는 carrying PU 쇼핑백 each. 각각 쇼핑백인데 어피우죠. 몇 개의 쇼핑백을 지니고 다니는 몇몇 하이브리드보다는. 자, 하이브리드 차량보다도 이게 왜 나왔냐면 하이브리드 차량은요 전기도 쓰긴 하는데 석유도 쓰는 친환경 자동차 중에 하나죠. 근데 얘네보다도 몇 개 쇼핑백이 몇몇 이런 차들보다도 이 배송 트럭이 많이 실어갖고 오히려 그 하이브리드 친환경적인 것보다 더 친환경적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디스트리뷰트가 이제 분배하다라는 표현이죠. 디스트리뷰트 분배하다니까 음식을 분배하는 거고, 다른 상품을 분배하는 것은 또는 배송하는 것은 이웃들에게, 이웃의 어떤 벤더들은요 이제 소매상들, 이제 그 상인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마을에 이웃하고 있는 상인들에게 다른 상품과 의비스를 배송하는 것은 허락하는데, 자, 오형식 동사니까 당연히 또 투부정사 나오겠죠. 그들로 하여금 더 작은 가게를 운영하도록 허락해 줍니다. 집에 가까이 있는 더 작은 가게를 운영하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레지던트들이 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건 뭐뭐 하기 위해로 해석하는데 책이 좀 잘못되어 있네. 그 레지던트, 주민들이죠. 살고 주민들이 걸어갈 수 있기 위해서, 뭐뭐보다는 운전보다는 뭐 하기 위해? To get their grocery. 그들의 글로셔리, 식료품들, 생필품들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기보다는 걸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집에서 가까운 작은 가게를 운영하도록 허락해 줍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도시에서, 이 얘기는 그거로 시작해. 도시에서 교통체증이 많아? 그럼 그걸 없애려면은, 대안은 바로 뭐냐면은 이것을 제거하는 거야. 그래서 자동차를 대신할 수 있는 자전거나 아니면 걸어다닐 수 있게 하는 도로들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서 이게 실제로 성공하기는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로 되어지는 게 바로 뭐다? 배송인데, 이 배송이 욕먹는 거긴 하지만 실제로 알고 보니까는 훨씬 더 친환경적이고 오히려 좋은 점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요, 이 글의 제목을 한번 적어볼게요. 제목. 이건 좀 짧은데? 교통 진정을 위해 자전거와 보행자를 위한 도로 확보, 그리고 필수 차량, 이건데,
배달 차량은 실제 반감을 사기는 하지만 친환경적 도시의 필수 요소임. 그거를 근거를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근거란 걸 두 개를 했죠. 이 두 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자동차를 자전거와 도보도시 만드는데 요 내용도 들어가면 좋아요. 배달 차량을 위한 것도 있어야 된다. 이거죠. 여기 더 낫겠지. 도시 녹색 생활에 더 친환경적인 숨은 동반자가 바로 누구다? 배달 트럭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으니까는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면서 요지 제목을 보면서 좀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문제 문법 문제가 좀 많이 보였습니다. 한번 선생님이 동그라미 한번 쳐볼 테니까 같이 한번 따라오세요. 엘튼 뭐뭐의 대안일 때는요, 얘가 전치사기 때문에 ing가 왔죠. 그리고 몇몇 도시들은 보존된 게 아니라 보존하고 있어요. 뭐뭐를 보존하고 있고 확보하고 있습니다. 보유하다라 해석해도 되고, 모티베이트 오형식 동사니까 항상 투부정사 형태로 나올 거고, 콤마 다음에 ing 능동이고요. 자, 그리고 안전하게 됐고, 그리고 이렇게 become이 그 형용사로 끝나야 됩니다. 좀 더 인기 있게 되고 있고요. 댐에도 동그라미 칠게. 댐. 왜냐면 이슬 쓸래, 댐을 쓸래 물어볼 수 있거든요. 여전히 필요로 합니다가 아니라 뭐뭐를 필요로 하다라고 해서 목적어가 나왔기 때문에 필요로 되어집니다라고 해석해도 괜찮긴 하거든. 근데 이 목적어 있으니까 늘 능동 써야겠죠. 이때 역시 마찬가지야. 이때 to도 역시 전치사 to이기 때문에 ing 온 거고요. 꽉꽉하게 채워진이야. 그 트럭을 채워진 트럭이죠. 그러니까는 ed가 붙었죠. 머치스트 리븐 파워라 했었을 때 이제 머치스트 리븐 파워라 4가지 5가지 들어갈 수 있는데 베리가 들어가면 틀리고요. 캐링 그쵸. 짐을 옮기고 다니는 이니까 하이브리드 친환경 자동차를 얘기하는데 꾸며줄 때 능동으로 꾸며주는 겁니다. 됐고요. 됐고 얼러 오형식 동사 투부정사 뭐 별거 없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하고요. 자 넘어가 볼게요. 31번 빠르게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은 들어요. 다시 그리고 다시 또 다시 들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냥 반복해서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복해서 듣는데 that 뭐를 듣냐면 그 some of greatest composer 가장 위대한 여러분들은 듣는데 가장 위대한 작곡가들 중 몇몇 사람들이 were 뭐뭐라고 misunderstood 요거라고. 자 BPP로 나왔죠. 잘못 이해되어지고 있다, 오해받고 있다 라는 표현이고요. 아니면 misunderstand면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여러분들은 들을 겁니다. 그들 자신만의 시대에.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냐면 작곡가들이 살아생전에 그들 자신만의 그 시절에 그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잘못 이해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복해서 계속해서 들어본 적은 있었을 거야. not이 문장 앞에 있으면요 결국 동사를 부정할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구성을 베토벤의 작곡의 구성들을 브라함의 구성들을 아니면 스트라빈스키 이 사람의 구성들을 그들의 시대에 듣지 못했을 거라고 해서 위대한 작곡가들의 몇몇에 대한 예시가 지금 누가 나온 거야? 베토벤, 브라함, 스트라빈스키 이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다는 얘기야. 모두가 다 이해한 건 아니에요. 그 이유는 왜 이해 못했냐면 이것에 대한 이 처음에 그 어셉턴스가 이제 수용이죠.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수용의 그 처음에 그 결연은 그래서 렉은요 이제 부족이라고 하자. 처음에 수용의 부족에 대한 이유는 is 바로 뭐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unfamiliarity 때문입니다. 여기에 별표 치세요.
왜 맨 처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왜 많은 사람들이 왜 못 받아들였냐면 그 이유가 친숙하지 않은 때문이었습니다. 낯선 때문이었습니다. 얘랑 반대말은요, 패밀리어리티죠. 얘는 친숙함이고요. 친숙함이고 친숙하지 않은. 그러면 우린 이걸 뭐라고 하면 낯섦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낯설었기 때문이죠. 낯섦 이렇게 쓰나? 잠깐만. 이렇게 쓰나? 때문에 인정받지 못했대. 가볼게. 음악적인 형태나 아니면 그 생각들은 그들 안에서 표현되어지는 그 생각들이나 그런 어떤 형태들은 완벽하게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도 네모칠게. 완벽하게 새롭다라는 얘기는 새로웠었으니까는 낯설었겠지. 계속 대응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것은 정확하게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였는데 가로 열자. 그 하나는 뭐냐면 make 만드는데 그들을 위대하게 그렇게 위대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바로 그것이 하나였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대시 그 하나는 이거야. 이것은 하나였었고 그 하나를 꾸며주는 거야. 이렇게 다 꾸며주는 거예요. 그 띵 때문에 여기에 지금 S가 붙은 거를 니네들이 현혹되면 안 돼요. 이거 문법 문제로 나오면 애들 다 틀릴 것 같아. 의미를 보면 그렇거든.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든 것이 바로 뭐였다는 얘기야? 새롭고 낯선 건데 이 디스가 가리키는 거는 낯섦을 얘기하는 거고 새로운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대시 가리킨 건 things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one이나 this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동사에 s 붙은 거야. 요거 조심해야 돼. 문법 문제로 나오면 이거 많이 틀리겠는데. 유능한이라고 할게요. 유능한, 효과적인, 아니면 이렇게 쓰는 게 낫겠다. competent. 유명한 효과적인 그 작곡가들은요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봐봐. 그들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새로운 독창성이 되겠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Have you ever seen? 너 본 적 있어? 클래식 영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너 본 적 있어? 아마데우스는 누굴 얘기하는 거야? 모차르트거든요.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영화를 너 본 적 있어? 그 작곡가는요, 안토니오 살레르는, 그 작곡가 안토니오 얘가 이름 뭐다? 그래! 샬리에리. 이게 되게 중요한데, 니네 살리에리 증후군이 뭐냐면, 보자. 그 작곡가 안토니오 살리에리는, 뭐였냐면, 이 영화의 주인공이었어요. 살리에리가 주인공이야. 근데 그는 묘사되어집니다. 뭐뭐로서 가장 유명한 non-great 위대하지 않은 작곡가들 중 한 명으로서 묘사되어지고 있고 설명되어져요. 왜? 그의 영화, 그의 주인공인데. 그는 살았어. 누구의 시대? 모차르트의 시대에 살았거든. 그리고 완벽하게 오버쉐이드니까는 그에 의해서 모차르트에 의해서 가려졌어. 그림자가 들여졌어. 그럼 왜 그럴까? 살리에리랑 누구랑? 모차르트랑 어떤 차이가 있어? 살리에리는 non great란 얘기는요, non new, 새롭지 않았거든. 얘는 뭐 했으니까? 새로웠거든. 그리고 새로운이 또 뭐냐면 noble, 소설이 아니라 귀족이 아니라 새로운 참신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제 살리에르는요, wasn't bad composer. 나쁜 작곡가는 아니었어. 사실. 근데 그는 매우 뭐였었어? 좋은 작곡가였었어. 원이 가리키는 건 컴포즈입니다. 그는 사실상 보면은 나쁜 작곡가가 아니라 굉장히 좋은 작곡가긴 했었어. 하지만 그는 아니었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작곡가들 중 한 명은 아니었어. 왜냐하면 이게 빈칸추론 문제로 나오면 좋죠. 그가 뭐였습니까? 오리지널은 아니었었습니다. 그의 작품이 오리지널이 아니었다라는 얘기는 난류죠. 새롭지 않았다라는 얘기지. 참신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가 썼던 것은 들렸었어. Just like 뭐처럼? 모든 다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작곡했던 것처럼 들렸기 때문에 새롭지 않았거든. 그래서 위대한 작곡가가 아니었어. 모차르트 얘기는요 많이 나오진 않지만 이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위대한 작곡가들은 완전히 새로운 작품의 낯설음을 해서 진가를 그 당시에 인정받지 못했다고 처음에 얘기했고, 그 예를 들어서 살리에를 얘기해 주는데 이 살리에의 작품은 훌륭했어. 하지만 독창적이어서 독창적이지 않았어? 오리지널하지 않았고 새롭지 않았으니까 뭐 위대한 작곡가가 될 수는 없었지. 그 당시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지문은요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올 거예요. 31번 문제는요. 어떤 형태로 나오면요, 뭐 문법 문제로도 나올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주제, 소지, 제목으로 많이 무조건 나올 테고요. 이걸 좀 잘 봐야 돼. 이 부분. 원래 이제 빈칸 추론 문제였지만 이 부분이고, 잠깐만 이거를 내가 아까 뭐였지? 함축적 의미 추론? 이 정도? 함축적 의미 추론으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이 부분에서 어딘가에서 함축적 의미 추론. 예를 들면 모든 모든 다른 사람들이 작곡하는 것처럼 들렸다 해서 여기 밑줄었어. 그럼 이건 뭐야? Not new, not original을 찾으면 되겠지. 참신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해됐으면 됐고. 그래서 위대한 작곡가를 정의하는 것은 독창성인데 살리에르는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위대한 작곡가가 아니다. 여기에 중심이 가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중심이 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그 미디어라는 단어가 미디어가 나오거든요. 얘 미디어예요. 미디어, 미디움. 얘는 단수, 얘는 복수인데 이거를 우리는 매체라고 하고, 이 매체는 뭐냐면 TV나 라디오나 이런 것들을 신문 같은 걸 매체라고 해요. 뭔가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건데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죠. 니네들은 많이 유튜브 보고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이런 걸 이제 미디어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미디어를 통해서 고글을 쓴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미디어를 고글처럼 생각하는데 뭐냐면 우리가 보는 미디어로다가 우리가 고글을 쓰게 되면 안경을 썼다는 얘기지, 그거를 통해서만 세상을 바라보니까 관점이나 가치관이 좀 바뀐다, 그런 얘기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한번 볼게. 에브리타임 뭐뭐 할 때마다야, 새로운 매체가 come along 등장하고 나올 때마다 이것이 인벤션, 프린트된 책의 발명이든, 자 여기 밑줄 볼게. 프린트된 책의 발명이든, 이게 TV든 이게 SNS든 얘네들이 다 뭐가 되는 거야? 매체가 되는 거야. 이 매체가 나올 때마다, 도입될 때마다 그 매체가 도대체 뭔데? 예를 들어서 책이든 TV든 SNS의 그 발명이든 상관없이 이게 나올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이것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마다 It is like, 이것은 뭐뭐와 비슷한 거냐면 네가 놓고 있는 것과는 비슷한, 푸돈이구나, 쓰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요 얘는요 where 네가 쓰고 있는 거야. 새로운 종류의 고글을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네모쳐, 여기에서 새로운 고글은 뭐냐면, 새로운 종류의 고글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창문이 되는 거야. 이게 함축적 의미 추론할 때 되게 좋은 문제가 될 겁니다. 가볼게. 그들 자신만의 특별한 색깔과 렌즈를 가진 고글. 어느 정도는 지금 여기에서 이거를 볼 때마다 세상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보는 거죠. 왜냐면 고글의 색깔이 다를 테니까. 고글의 색깔도 다르고 렌즈가 다를 테니까 오목하게도 볼 수 있고 볼록하게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각각 세트들의 그 고글들은, 네가 쓰는 그 고글들은 메이크 만드는데 너가 보도록 만듭니다. make가 역시 사역동사니까 동사 원형 왔죠. 그래서 네가 보도록 해주는데 여러 가지 것들을, 상황들을, 띵에 s가 붙으면 상황이라고 해석하라고 그랬죠. 그 상황들을 다르게 보도록 만듭니다. 각각의 그 고글들이 너를 다르게 보도록 만들어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 to watch television, 텔레비전을 보기 시작할 때 before you observe는 흡수하다죠. 어떤 특별한 TV 쇼의 메시지를 흡수하기도 전에 이러한 텔레비전을 보기 시작할 때 이것이 Wheel of Fortune이든 아니면 The Wire든 그 TV 프로그램 이름이에요.
이것이든 상관없이 네가 보기 시작할 때 너는 스타트 시작합니다. 보는 것을 시작해요. 세상을 보는데 뭐로써 보기 시작하는 거야? C 동그라미, as 동그라미. C가 나왔고 A, S, B면요. A를 보는데 B로서 보다는 표현이야. 그 세상을 보는데 뭐로 보는 거야? 만들어진 거로. 모양의 쉐이프가 모양을 깎다 모양을 만들다죠. like 텔레비전. 텔레비전 그 자체처럼 모양이 만들어진 것처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 메시지를 흡수하기 이전에 이미 텔레비전 그 자체처럼 형성되어 있는 그 세상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그거를 이미 써버린다는 얘기야. 메시지가 전달되기 전에 텔레비전에 나온 것만 본다는 얘기예요. That's why 우리 아까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뒤에는요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샬 맥루한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맥루한이 얘기했고요. 지금 다른 걸 볼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인물, 어떤 중요한 사람이 나오게 되면은 어떤 대표 사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러한 이유로 맥루한이 이렇게 했으면 예를 들면 이 효과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로운 미디엄이 come along 등장하고 나올 때마다, 자, every time이 뭐뭐 할 때마다라는 표현을 썼죠. 등장할 때마다. 즉 새로운 방식이야. 인간이 커뮤니케이트 하는 방식해서 투부정사가 way를 꾸며주고요. 투부정사 앞에 있는 얘 퍼플러스 목적격은 의미상 주어니까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 새로운 방식,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미디어가 되겠지. 그 새로운 미디어는 그게 등장할 때마다 이것은 묻어버렸습니다. 이것 안에 메시지를 묻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텔레비전이 나오면 텔레비전 안에 메시지를 뭐 한 거야? 묻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묻혀져 있다라고 맥루한이 말했습니다. 자, 맥루한이 얘기한 걸 잘 볼게. 계속 할게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맥루한이 새로운 미디어, TV나 SNS가 등장할 때마다 인간이 의사소통하는 그 새로운 방식이 등장하는 건데 TV나 SNS가 나올 때마다 이건 뭘 얘기하면 새로운 매체를 얘기하는 거야. 그 새로운 매체들은 뭐를 하고 있다? 포함한다. 메시지를. 그 안에. 그러니까 그 안에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전에 그 TV라는 그 구글이 벌써 메시지를 뭐 한 거야? 포함하고 있다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 매체 자체가 메시지고,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그것 때문에 뭐 했다? 변화가 일어났다. 이런 얘기예요. 좀 어렵죠? 이것은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안내하고 있어요. 오형식 동사로 볼게요. 이것은 가이드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이 보도록 안내해요. 세상을 뭐에 따라서? 새로운 종류의 코드를 따라서. 자, 아주 그거에 따라서 보도록 부드럽게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압적이지는 않아. 보면은 부드럽게잖아. 강압적이지는 않지만 특징이야. 강압적이진 않아. 봐! 이거 아니야. 근데 새로운 종류의 뭐를 심었다? 코드를 심었다는 얘기는 암호를 심었다는 얘기니까 무슨 얘기냐? 이게 세상을 바라보는 또는 인식하는 틀을 그냥 만들어 보는 거죠. 새롭게 제공한 거야. 강압적이지 않지만 T를 보는 순간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그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야. 자, 그 정보가 너에게 도달하는 그 방식은 맥루한이 이렇게 주장했는데 뭐라고 주장했냐? 그 방식은 얘가 주어고요, 이지가 동사예요. 콤마는 주어와 동사 사이에 온 거죠. 그 정보가 너에게 도달하는 방식은 is 중요한데 뭐보다 중요하다? 정보 그 자체보다 중요합니다. 이게 뭐야? 정보를 너에게 주려고 하는데 그 정보보다도 중요한 게 바로 뭐란 얘기야? 매체란 얘기야. 그럼 이건 뭐가 된 거야? 얘가 미디어지.
그 미디어가 중요한 거지. 왜? 미디어 안에 그 정보가 이미 들어가 있고, 너네들한테 그렇게 고글을 쓰게 하니까 더 중요한 건 정보 그 자체보다도 미디어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왜냐면은 이 사람이 뭐라 했을까? 미디움 자체가 뭐라고 했어? 메시지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야. TV는 가르치는데 너에게 뭘 가르치냐면 세상이 빠르다라는 것을 가르쳐. 그리고 이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외모에 관한 것이야. 외양에 관한 것이라고 TV는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TV가 굉장히 빠르고 표면적이고 외형적인 것에 가리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TV가 세상이 빠르다라는 걸 너네들한테 인식시켜준 거야. 거기에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것은 어떤 좀 심오하고 그 내부적인 게 아니라 표면적이고 외향적인 현실에 대한 인식도 외향적으로 바뀌었다라는 즉각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마지막 글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글은요 크게 중요하진 않아. 여기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여기서의 핵심은 지금 여기 계속해서 얘기한 것처럼 미디움 자체, 그러니까는 매체 자체가 메시지라는 얘기는 그 미디움을 보고서는 메시지를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메시지보다도 매체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목을 한번 적어 볼게요. 제목을 한번 적어 보는데 겉모습만 이렇게 심오한 걸 가리키는 게 아니고 뭐 그런 얘기할 겁니다. 자, 지금 뭐가 나온 텔레비전 예시일 뿐이야. 새로운 매체가 첫 번째 문장이야. 등장할 때마다 새로운 매체가 등장할 때마다 우리가 바라보는 방식을 바꿈.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고글이라고 표현했어요. 고글이라고, 안경이라고 표현했어. 그래서 예시로 나온 게 뭐냐면 맥루안이라는 사람이 TV의 경우 마지막 문장으로 갈게요. 우리의 세상이 이렇게 하자. 세상을 빠르다라고 인식하고 그리고 외형적인 것, 표면적인 것 중요하다고 여기게 함. 자,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 지문이. 그래서 새로운 매체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어서 TV는 굉장히 빠르고 표면적이고 외형이 중요한 것을 가리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고 색안경을 본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 정도로만 볼게요.